토트넘 스퍼가 1월 겨울 이적 시장의 첫 번째 영입 공식 발표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와 정확하게 역할이 겹치고 또 어떻게 보자면은 장점 부분도 좀 양발잡이라는 점에 있어서 좀 비슷할 수도 있는 선수가 많은데요.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의 최근 경기력이라든지 득점력에 대한 아쉬움이 이 영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임대 영입이긴 하지만 또 완전 이적이 가능한 옵션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 선수가 토트넘에 와서 어떻게 녹아들고 또 활약하게 될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선수가 토트넘 공격진의 리빌딩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 샅샅이 세밀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피셜이 빠르게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바로 단주만 오피셜이 떴죠. 예,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이제 사진들이라던가 아니면 영상 같은 것들도 올라오고 했는데요. 예, 지금 이 토트넘 공식 채널에서 단주마의 별명이에요. 단주 매직이 왔다. 예. 약간 마법 같은 플레이. 그러니까 조금은 이제 크랙형의 좀 혼자 뭔가 과감한 플레이, 이기적일 수 있지만 뚫고 우직하게 뭔가를 하면서 멋진 플레이를 보여줬던 이력이 있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이 지금 토트넘에 좀 부족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드리블 능력은 확실하게 있는 선수긴 하죠. 예, 예. 실제로 루카스 모우라의 대체자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단주마가 이제 오는 과정에서 가장 큰 이슈는 이제 하이제킹 이슈였습니다. 그렇죠. 예, 원래 그러니까 에버턴 이적이 거의 확정적으로 되고 있던 찰나에 토트넘이 이제 하이제킹에 나서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넘어왔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솔직히 토트넘에게 제의가 들어오자마자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 훌륭한 코치, 훌륭한 스태프, 훌륭한 시설이 있는 거대한 클럽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또 이제 이 선수가 본머스에서 뛰었던 경력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잉글랜드로 돌아와서 매우 흥분된다는 얘기도 하고 프리미어리그가 세계 최고의 리그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 이제 자기가 항상 이적을 다닐 때마다 새로운 구단에 금방 녹아들었다. 왜냐면, 일단 잉글랜드가 자기한테 고향과도 같고, 그리고 영어도 할 줄 알고, 그리고 다양한 문화에도 익숙하고, 그리고 본인이 굉장히 사교적이기 때문에 적응에 그리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하면서 최대한 빨리 팀에 녹아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죠. 굉장히 이제 밝고 긍정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고, 얼굴 표정에서 드러나듯이 이 선수가 비아레알에서 뛰어왔었고, 또 비아레알에서 챔피언스리그 무대 높은 곳까지 갔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뭔가를 잃었던 선수라고도 할 수 있겠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트넘과 또 프리미어리그의 그 세계적인 영향력으로 봤을 때는 본인이 스텝업을 했다라는 것과 같은 지금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런 측면은 에버턴이라는 강등권에서 위기에 처한 팀으로 갈 뻔하다가 토트넘에 오퍼를 하니까 좋은 팀으로 갈 수 있게 됐네.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해요. 일단 비아레알이 현재는 컨퍼런스 리그에서 뛰고 있기도 하고, 또 이제 재정적으로도 많이 힘든 부분도 있는데다가 단주마 자체도 이번 시즌에 안 좋으면서 경쟁에서 다소 밀려난 감이 있었거든요. 물론 단주마를 밀어냈던 선수라고 할 수 있는 잭슨마저도 같이 이적을 본머스로 해버리긴 했지만요. 사실 본머스는 또 단주마랑 함께했던 인연도 있다 보니까 그렇죠. 원래 이제 에버튼과 이제 이적을 진행할 때 본머스도 원한다는 얘기들이 있긴 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단주마는 최종적으로는 토트넘에 오게 됐는데 일단 이 선수는 전천후 공격수입니다. 그러니까 1997년 1월 31일생이고요. 그리고 나이지리아 라고스에서 태어났는데 이제 어렸을 때 네덜란드로 이주해 온 케이스죠.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 국적과 이제 나이지리아 국적을 동시에 갖고 있고요. 공격 전 지역을 소화하는 선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비아레알 와가지고 이적료가 쭉 올라갔었다가 이번 시즌 급감했죠. 5천만 유로까지 올라갔으니까 지난 시즌 비아레알이 챔피언스리그 4강에 오르는 과정에 분명히 공헌을 했고 또 그러면서 계약 기간도 비아레알과 2026년까지 좀 장기적으로 체결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토트넘을 오게 됐고 임대로 오긴 했지만 완전 영입 옵션이 있는 상태. 그러니까 랑글레 같은 경우에 이런 옵션 자체가 없기 때문에 특히 최근에 맨유가 계약한 베오르스트도 확실하게 그런 옵션 없이 그냥 반년만 쓰겠다, 잠깐만 쓰겠다 이런 부분이었지만 단주마 같은 경우에는 만약 활약이 좋다면 토트넘이 데려갈 수 있는 또 조건을 삽입해 놨다. 저기가 옵션 투 바이라고 적혀 있죠. 그런 가운데 이제 이 선수가 왼쪽 윙어에 가장 크게 포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손흥민 선수와 역할이 겹치는 선수다. 그리고 전방 우측까지 폭넓게 뛸 수 있어서 다양한 로테이션이 가능한데 일단 이 선수가 네덜란드 대표팀에 뛰기도 했었고 네덜란드 최고의 또 팀 중에 하나인 PSV 에인토벤 유스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오스 유스를 시작으로 해가지고요. 이제 아인토벤 그리고 네이멘겐에서 이제 프로 데뷔를 하게 된 거였죠. 그리고 이제 클럽 브리에를 거쳐서 본머스에서 이제 뛰고 그러고서 이제 비아레알에서 뛰게 된 건데요. 본머스도 꽤 만만치 않은 이적료를 제시하면서 영위를 했었고 또 본머스에서 조금 좋은 모습 보이고 비아레알에 가서 만개를 했는데요. 일단 본머스에서도 프리미어리그를 경험을 했어요.
뭐 프리미어리그를 건데 그때는 거의 잠깐 뛴 거였고요. 그것도 예. 뭐 출전 시간도 많지 않았었고요. 예. 예, 사실상 이제 이 선수가 처음 어쨌건 간에 그래도 가능성을 보여준 거는 본머스 챔피언십에서 뛰었을 때 이제 15골 7도움을 올리면서 예, 그때 이제 가능성을 보여줬고 이제 곧바로 지난 시즌에 비아레알로 가가지고 10골 3도움을 올리면서 이제 만개를 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바로 이제 이 선수가 그러니까 부상이 잦은 선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번 시즌에는 다소 주춤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본머스에서는 이제 챔피언십 플레이오프에서도 2경기 2골을 기록하면서 승격할 뻔했던 그런 상황을 이끌었고 또 충분히 본인의 능력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사실은 라리가에 가서 곧바로 본인 활약을 통해서 입증을 했으나 네덜란드 대표팀까지 됐는데 최근에 이제 컨디션이 안 좋다 보니까 폼이 안 좋다 보니까 월드컵 엔트리에도 들지를 못했습니다. 예, 일단 뭐 지난 시즌이 이 선수한테 있어서 커리어 하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뭐 챔피언십과 라리가는 아무래도 차이가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라리가에서 23경기에서 10골 3도움을 올린 데다가 이제 또 무엇보다도 이제 챔피언스 리그에서 예. 11경기에서 6골 1도움을 올리면서 이제 준결승 진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16골 4도움을 올리면서 공격 포인트 20개로 예. 비아레알의 에이스라고 할 수 있죠. 제라르 모레노와 함께 이제 공격 포인트는 최다. 근데 골은 단주마가 더 많았던 거죠. 예. 개인적으로 비아레알의 챔스 4강의 주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몸값이 급상승을 했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뭐 지난 시즌에 이 선수가 23경기에서 이제 10골, 10호골을 기록을 했던 거였거든요. 라리가. 예. 구단 역대로 따지면은 로시하고 이케추커 그 우체가 16경기 만에 10골을 기록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폴란, 이때 득점왕 했을 때였죠. 예. 19경기에서 10골, 그리고 이제 비에토가 20경기에서 10골, 그리고 소니 안데르손이라고 예전에 그 리옹에서 전설로 불리던 예. 브라질 공격수가 22경기에서 10골, 그리고 단주마가 구단 역대 6번째로 최단 경기 만에 10호골을 기록한 선수 등극을 했던 거였죠. 예, 비아레알은 성공적인 영입이 됐다라고 할 수 있겠고 또 이 선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손흥민 선수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양발 슈팅이 능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선수가 기본적으로는 오른발잡이긴 한데요. 근데 왼발골도 상당히 많이 넣거든요. 예. 이게 그러니까 지난 시즌 라리가하고 챔피언스 리그에서만의 기록인 건데요. 16골을 기록했는데 그중 7골이 왼발, 그리고 오른발이 9골을 기록을 했던 예, 거였거든요. 뭐 사실 한 골만 좀 바뀌었어도 뭐 거의 50대 50으로 넣을 수 있을 만큼 왼발 영향력도 꽤 컸다. 거기다가 이제 뭐 지난 시즌 이래로 이번 시즌까지를 이제 놓고 보면요. 양발로 모두 이제 두 자릿수 골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왼발로 10골, 오른발로 12골을 넣었는데 이게 그 비니시우스와 함께 라리가 선수는 단 2명. 그만큼 예. 사실 이제 손흥민 선수가 양발 득점력을 각광받은 게 오른발을 쓰면서 왼발을 조금 쓰는 선수들은 있어도 이 정도로 이제 왼발 득점 비율이 높은 경우가 많지 않은데 또 그런 흔치 않은 능력을 갖고 있는 선수가 단주마다. 예, 그리고 뭐 이 선수가 아무래도 양발에 모두 능하다 보니까 공격 전 지역을 설 수 있긴 하거든요. 예. 오른쪽 윙 역할도 수행한 적이 있긴 해요. 예. 예, 물론 뭐 이 선수가 가장 선호하는 거는 왼쪽에서 뭐 어제 분석하셨다시피 예. 이제 왼쪽에서 중앙으로 치고 들어오면서 슈팅을 가져가는 거를 가장 즐기긴 하지만은 그래도 뭐 오른쪽에서 설 수 있고 근데 톱은 저는 설 수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토트넘에선 예. 왜냐면 이 선수가 톱에서 뛴 경기가 많은 거는 비아레알이 투톱을 서기 때문인데 예. 거기서 기본적으로 타겟터 역할은 모레노가 했었던 거였거든요. 단주마는 버티는 힘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공중볼에도 정말 약하거든요. 버티는 힘 같은 것도 없기 때문에 케인의 역할은 절대 할 수 없다라고 그렇죠. 할 수 있죠. 예, 케인과 함께 이제 보조를 맞추는 2선 전천후 공격수로서 어떻게 보면 이제 예를 들어 비더칭 투톱, 손흥민 선수가 투톱에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좀 쓴다. 네, 그렇죠. 결과는 사실 역할상으로 본다면 손흥민 선수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선수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뭐 스타일적인 부분은 예. 조금 다르긴 하지만요. 근데 어쨌건 간에 이 선수의 뭐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공격 마무리에 상당히 많이 관여를 하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슈팅을 좀 아끼지 않는 편에 속하긴 해요. 그래서 이제 90분당 이제 그 슈팅 관여 그래프가 가로축인데 상당히 위쪽에 위치하고 있죠. 레반도프스키, 음바페 거의 살라랑 비슷한 급이죠. 예, 지난 예. 시즌 유럽 5대 리그로 봤을 때도 단주마가 슈팅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슈팅 장면에 많이 관여를 네. 했다. 그리고 이제 세로축이 이제 상대 박스 안에서의 볼 터치인 건데 이것도 상당히 많이 가져간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슈팅과 박스 안 터치를 모두 많이 가져갔다는 것 자체가 공격 상황에 굉장히 많이 기여했고 많이 또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격을 하는 걸 좋아하고요. 예. 대신 수비는 더럽게 안 하고요. 예.
그리고 이 선수가 볼 캐리하고 이제 슈팅을 상당히 즐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볼을 끌고 들어가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박스 안까지 예. 침투에 들어가는 걸 상당히 즐기는 유형인 건데요. 일단 뭐 90분당 이제 볼 캐리에 이은 슈팅으로 이제 마무리 짓는 지표가 가로 그래프인 건데 이것도 상당히 위쪽에 있죠. 사네랑 거의 비슷한 급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세로축 같은 경우는 이제 성공률인 건데 성공률도 뭐 그래도 나쁘지 않은 편에 속하긴 하는 거죠. 상당히 윗선에 속하는 거긴 하죠. 이런 특성을 봤을 때는 손흥민 선수와는 조금 스타일이 다르고 오히려 앞서 말씀드린 부상으로 뛰지 못하고 있는 모우라 선수의 특성과 상당히 닮았고 또 모우라가 없는 과정 속에 그런 볼 캐리 능력에 이은 슈팅으로 기회를 만드는 쿨루셉스키의 역할과도 비슷하다. 약간 뭐랄까 골 넣을 줄 아는 모우라? 예. 어떻게 보면 업그레이드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예. 근데 모우라는 수비 가담을 가장 열심히 그렇죠. 하죠. 토트넘 선수들 중에서 수비 관련된 지표는 가장 높죠. 예. 결국에 이 선수를 토트넘에 데려온 것은 역시 최근 공격이 답답하고 또 혼자 힘으로 상대의 밀집 수비를 흔들어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기 때문인데 본머스 시절 챔피언십이긴 하지만 그때도 이런 특성들은 잘 드러났습니다. 볼 캐리에 이은 그러니까 5m 이상 볼을 끌고 간 거에 이은 슈팅 마무리와 이제 찬스 메이킹 마무리인 건데요. 빨간색이 슈팅인 거고 오렌지색이 이제 찬스 메이킹인 건데 확실히 보면 슈팅을 많이 가져가긴 하죠. 예, 그리고 이 위치를 또 한번 보더라도 저도 한번 얘기 드렸지만 손흥민 선수의 주 활동 공격 영역과 정확하게 겹친다. 네, 왼쪽에서 중앙으로 치고 들어오면서 투톱을 설 때도 심지어 그렇게 움직였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제 2020-21 시즌 이래로 그러니까 뭐 챔피언십 기록도 들어가 있는 거긴 하죠. 이번 시즌까지의 그 리그와 챔피언스 리그 기록을 전체를 합산한 건데 82경기 29골 10도움을 기록을 한 거고요. 16골을 오른발, 13골을 왼발로 넣었고요. 예. 그리고 90분당 득점이 0.57골. 그러니까 거의 9경기당 한 골은 넣는다는 거죠. 예. 근데 90분당 도움은 별로 많지가 않은 편에 속하죠. 손흥민 선수와 비교했을 때 이런 양발 득점 능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면 비벼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유럽 내 선수이고 그렇죠. 제가 이제 경기를 봤을 때 느꼈던 건 양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슈팅 타이밍이 좀 빠르다. 슈팅을 좀 많이 이제 시도하는 것도 있는데 애초에 타이밍을 잘 가져가니까 또 골이 잘 들어가더라고요. 다만 그러니까 이 선수가 킥력이 정확도가 좋진 못하죠. 예. 그래서 빈 골대에도 못 넣는 경우들이 은근 있죠. 단지 그 타이밍과 그리고 어쨌건 간에 슈팅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 그리고 상대 벗겨내고 슈팅에 능하니까요. 이 선수가. 최근에 토트넘이 답답할 때 케인 선수가 혼자 뭔가 끌고 가서 슈팅하는 장면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걸 할 수 있는 선수가 한 명 더 늘어난다. 결국에는 손흥민 선수가 슈팅을 요즘 시도를 하긴 하지만 좀 치명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한 옵션일 수도 있다. 어쨌건 간에 많이 이제 손흥민의 경쟁자로 현지에서는 보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스커커 같은 경우도 손흥민의 기록과 이제 단주마의 기록을 비교를 한 건데요. 지난 시즌부터 이번 시즌까지의 기록인 거예요. 기록인 건데 이게 90분당 기록으로 90분당 골은 0.7골로 득점왕인 손흥민과 똑같죠. 경기 출전 시간이 사실 단주마가 부상 때문에 좀 빠졌기 때문에 그렇죠. 많이 만약 빠졌으니까요. 풀시즌을 치렀다면 손흥민 선수만큼 골을 넣었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거기다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에 많이 떨어진 게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오른발골 비슷한데 이제 왼발골이 손흥민 선수가 더 위긴 하고요. 왜냐면 손흥민 선수는 지난 시즌에 왼발로 더 한 골이 더 많았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확실히 이걸 보면 확인이 되죠. 슈팅 대비 득점 전환율이 손흥민 선수는 여전히 33.33% 매우 높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 단주마는 21.28%밖에 되지 않죠. 그 외에도 슈팅 정확도도 확실히 손흥민 선수가 더 높고요. 대신 이제 유효 슈팅은 단주마가 더 많은데 이거는 왜냐면은 슈팅 정확도나 이런 게 떨어지는데 왜 많냐? 슈팅을 더럽게 많이 가져가기 때문인 거거든요. 어쨌든 이 선수는 투입됐을 때 일단 슈팅을 때리고 온다. 아마 토트넘의 경기에서도 슈팅을 좀 때리고 최소한 슈팅 없이 경기를 마치지 않을 것 같다. 나중에 이따가 얘기 좀 드리겠지만 케인이 한숨 쉴 때가 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래프로 비교를 한 건데요. 하늘색이 이제 단주마인 거고 빨간색이 손흥민 선수인 건데요. 확실히 패스 관련된 지표들은 손흥민 선수가 더 위죠. 그러니까 기대 도움이라던가 박스 안으로 패스 넣는 거라던가 그리고 공격 진영으로 패스 넣는 거라던가 드리블과 관련된 지표는 파울 유도라던가 이런 건 단주마가 더 위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박스 안에서의 볼 터치 이런 것들도 단주마가 더 위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사실 토트넘이 3-4-3을 쓰면서 미드필더 숫자가 적은데
어떻게 보면 경기 상황에 따라서 특히 잘 될 때는 손흥민 선수가 밑으로 내려와서 플레이메이킹도 해주고 탈압박도 해주고 선수 끌어가고 또 좋은 패스도 공급을 해줬기 때문에 그런 노련한 역할을 해주던 영향력이 있어요. 근데 이제 단주마 같은 경우는 그런 역할은 전혀 할 수 없고 네. 경기가 안 풀릴 때 미들이 거의 죽었을 때 혼자 네. 힘으로 그냥 슈팅 기회를 만들어가라. 그렇죠. 약간 이런 옵션으로 데려갔다고 봐야 됩니다. 이 선수의 단점하면 일단 부상인 거거든요. 부상을 예. 당했다 하면 장기 부상인 거예요.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네이밍겐 시절에도 등 부상으로 66일을 빠진 적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클럽 브리의 시절에도 발목 부상으로 144일을 빠졌었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클럽 브리에부터 이제 본머스까지 있는 기간 동안에 햄스트링 부상으로 52일, 햄스트링 부상이 52일이나 나오는 것도 흔치 예, 않거든요. 여름 기간에 이적을 했는데 그 시기에 이제 부상이 네. 이제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본머스에서 또 이제 발가락이 부러지는 부상을 당하면서 122일을 빠졌고요. 예. 또 그리고 근육 부상 후 144일을 비아레아에서 지난 시즌 막판에 부상당해서 이번 시즌까지 장기간 빠져 있었던 거였죠. 사실 이 부상 전까지 페이스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이 부상 이후에 몸이 좀 회복되지 않은 거 아니냐. 뭐 네. 또 프리시즌도 잘 보내지 못했었고 여러 가지로 이제 그게 올 시즌의 폼 저하로 이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어쨌건 간에 이 선수가 드리블을 즐기는 유형이다 보니까 조금 부상을 달고 있을 위험성이 있죠. 거기다가 저는 등 부상이 솔직히 말하면 조금 꺼려지는 부분이긴 해요. 그러니까 예. 그것도 선수생활 초창기 때 등 부상을 당했잖아요. 근데 등 부상이 원래 당하면은 다른 부위로 번지기가 가장 쉬워요. 예. 왜냐면은 등이 아프면은 다른데 이제 부하가 가거든요. 앙리가 아스날의 왕으로 군림했다가 그 후에 갈수록 급격하게 하락세가 왔던 게 등 부상 이후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우려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뭐 이 선수 약간 후스쿼드에서의 평가긴 한데 저는 너무 정확한 평가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예. 이걸 그대로 가져온 거거든요. 그냥 이 선수의 특징에 대해서 물론 결정력이 저는 그렇게 좋다라고는 생각은 안 하지만은 예. 어쨌건 간에 결정력 강하고 드리블 강하고 대신 이제 패스에 약하고 공중볼에 약하고 그리고 크로스 약하고 수비 가담 약하고라고 네.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드리블 즐기고 컷 인사이드 접고 들어오는 플레이 좋고 그리고 역습에 능하고 뭐 쇼패스를 즐기고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예. 결국엔 현재 토트넘이 장점을 갖고 있는 뭐 페리시치의 크로스, 손흥민 선수의 뭐 수비 가담이나 연계 능력, 뭐 그리고 공중볼에 좋은 뭐 케인, 뭐 이런 히샬리송, 뭐 이런 선수들과 비교했을 때 없는 능력을 갖고 있는 선수가 온 거다. 패스는 클루세스키가 잘하니까 드리블에 이은 슈팅이 가능한 새로운 이제 공격 카드를 손에 쥐게 됐다라고 봐야 될 텐데요. 뭐 이 선수의 일단 수비 가담을 얼마나 안 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건 이제 이번 시즌 기록인 거거든요. 일단 10경기에 출전하긴 했어요. 예. 근데 수비 관련해가지고 클리어링 1회 한 거고요. 슈팅 차단도 없고 가로채기도 없고 태클도 거의 없고 이게 그 한 번 시도에서 한 번 성공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볼 경합도 거의 안 하고 공중볼 경합 승률 0%고. 어떻게 보면 이제 장기 부상에서 돌아온 이후에 조금 설렁설렁 뛰었다. 사실 그거 이 선수가 비아레알에서 거의 뭐 처분하다시피 한 거죠. 말 그대로. 이런 부분 때문에 그 이제 패스 관련된 지표들도 뭐 패스 성공률도 74.7%밖에 되지 않고 그리고 뭐 롱패스 성공률은 50% 그리고 또 이제 전진 패스도 잘 안 하죠. 보면은 그냥 드리블 치다가 안 되면 백패스하고 이걸 반복하는 유형인 거거든요. 그리고 크로스도 시도를 많이 하지도 않고 찬스 메이킹도 10경기에서 다 5회면은 경기당 0.5회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두 경기당 하나씩이니까 그렇게 기회를 많이 동료에게 만들어주기보다 매우 떨어지는 거죠. 크로스도 많이 하지 않고 물론 크로스 성공률은 뭐 횟수에 비해 좋은 편이긴 한데 적으면 원래 성공률이 올라가죠. 이 선수의 커리어 하이라고 할 수 있는 지난 시즌도 마찬가지였던 거였거든요. 그거 23경기 나왔는데 클리어링 3회, 가로채기 2회, 태클도 거의 하지 않고 볼 경합도 거의 하지 않고 전진 패스는 더 하지 않았죠. 14.7%. 결국엔 이제 뭐 부상의 여파와 관계없이 원래 그런 플레이를 하던 선수다. 이렇게 볼 수가 그리고 있습니다. 공격 진영에서의 패스 성공률도 69.5%로 더 떨어지는 수치고 그리고 뭐 찬스 메이킹도 15회. 그게 이 23경기에서 15회면은 1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공격 쪽에 뛰는 선수는 1회는 넘겨야 돼요. 경기당 하나 정도는 기회를 만들어줘야죠. 최소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1.5회 정도씩은 해주는 게 맞는 건데 그게 너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때 크로스 보시면 이때는 크로스 성공률도 좀 떨어지는 거죠. 20번 시도했는데 5번밖에 성공을 못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 기대하기는 어렵다. 결국 이 선수가 임대로 왔기 때문에 이제 완전 영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이적설이 나오는 과정 속에 많이 화제가 됐었는데요.
알려진 조건은 어떤가요? 일단 뭐 그 의무 이적 옵션은 없다라고 하고요. 예. 예, 대신 이제 3천만 유로 플러스 옵션을 지불을 하면은 영입할 수 있는 그 옵션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토트넘이 후반기 써보고 마음에 들었다 하면은 예? 비아레알과 또 협상할 필요는 없고 애초에 정해놨던 3천만 유로 플러스 옵션, 그 옵션의 세부 사항도 아마 정해졌을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으로 바로 데려올 수 있다. 추가 협상은 필요가 없다. 네. 예, 다만 이제 이 주도권이 토트넘한테 있으니까 이거는 꽤 괜찮은 역시 협상을 했다. 네, 저도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단주마 완전 영입 의무 옵션이 있다 이런 식의 보도들이 나왔었잖아. 어제만 하더라도 예. 제가 그래서 지금 단주마 영입할 때냐고 막 그랬었잖아요. 예. 예, 단주마 영입할 거면은 다른 선수 영입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미드피더나 영입하지라고 했는데 그냥 임대로 데려왔고 뭐 완전 영입을 할지 말지를 토트넘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거라면은 그러면은 뭐 괜찮은 옵션이 되는 거죠. 예. 예. 게다가 나이상으로 97년생 20대 아직 초중반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가 만약 토트넘에서 후반기에 정말 잘해갖고 커리어 하이 시절만큼 경기력을 보여준다면 토트넘은 오히려 싼 가격에 또 완전 영입을 할 수 있는 상태가 그렇죠. 되고 예. 그렇게 될 경우에 사실 올여름 정말 토트넘이 지금 엑소더스가 될 수 있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뭐 예. 콘테 감독도 사실 지금 분위기라면 그냥 이제 계약 만료 후 결별이고 케인도 계약이 1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적하게 되고 그러면 대대적으로 세 판을 짜야 되는데 그 세 판 안에 3명의 주전 공격수가 모두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진짜 단주마가 완전 영입을 할 정도로 잘해준다면은 예. 그런다는 거는 말 그대로 단주마가 손흥민 선수를 넘어섰다는 그렇죠. 소리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보다 경기력이 훨씬 좋다라는 거니까. 예, 그래서 주전 경쟁에서 밀어냈다는 소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손흥민 선수를 뭐 여름 이적 시장에서 판매할 가능성이 발생을 하긴 하겠죠. 근데 저는 그가 솔직히 잘 아시겠지만은 예. 전 드리블 치고 개인 예. 플레이하고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하는 유형이잖아요. 저는 예. 패스 잘하고 이런 선수들 좋아하는 유형이다 보니까 과연 단주마 선수가 손흥민 선수를 주전 경쟁에서 밀어낼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건 제 개인의 이제 평가 기준인 거고 예. 예, 뭐 실제로는 잘할 수도 있는 거니까 와가지고 예. 예. 그리고 실제로도 뭐 쿨루셉스키나 벤탄쿠르가 기대를 넘어서는 활약을 했던 사례도 있기 때문에 네, 그 그렇죠. 선수가 맞는 팀이 있고 맞는 또 리그가 있다라는 점에서 단정화 또 새로 또 동기부여를 갖고 잘할 수도 있거든요. 만약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 각 공격 3-2 포지션에 한 명씩 젊은 선수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수비 가담은 열심히 해야 된다. 예. 왜냐면은 콘테 감독이 수비 가담 안 하는 선수를 안 좋아하기 때문에 예. 근데 여기서도 변수가 되는 게 어찌됐거나 이제 수비 가담을 안 하면서 개인 공격 능력만 잘 보여줬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감독이 또 이 선수를 중용할 수도 있어서 결국에는 구단이 이 선수의 거치는 결정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콘테 감독이 뭐 다음 시즌의 계획까지 뭐 관여할 수는 없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케인, 손흥민이 떠난다면 당연히 히자이손 선수가 최전방으로 가고 예. 크루세스키 오른쪽, 단주마 왼쪽에 조금은 이제 젊은 차세대의 토트넘이 구성될 수도 있는데 물론 그러려면 지금 뭐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뭐 히샬리송이라든지 단주마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좀 후반기에 좀 잘해줘야 되겠습니다. 예, 뭐 그리고 어차피 뎁스 때문에라도 영입을 하긴 해야 돼요. 네, 영입을 예. 해야 되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지금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AIA, 이 AIA가 손흥민 선수를 엠버서더로 임명한 가운데 토트넘과 8년 계약을 연장을 했어요. 네. 그렇다는 건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최소한 계약 기간은 다 채울 거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 단주마 선수가 포텐을 풀로 터트린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케인이 나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손흥민 선수는 남는다. 예, 저도 남는다. 대신 공존할 수 있게 뭐 손흥민 네. 선수가 앞으로 올라가서 뛰면서 교차 움직일 수도 있고 혹은 로테이션으로 뛸 수도 네. 있고 뭐 히샤이성이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예. 감독이 바뀌게 되면은 뭐 4-4-2를 쓰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예, 아니면은 뭐 4-2-3-1을 쓸 수도 있게 되는 거고 그러면 공격 자원 하나 더 쓰게 되는 거거든요. 예, 단주마가 정말 풀포텐이 터져도 손흥민 선수의 이적은 쉽지 않으나 만약 이제 뭐 가정을 했을 때 단주마 풀포텐이 터져서 손흥민 선수가 원하는 만큼 출전 시간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라면 거기다가 예. 이제 만약에 손흥민 선수한테 거액을 베팅하는 구단이 있다면은 그 뭐 완전 거의가 아니더라도 이 정도의 시점이면 계약 기간도 사실 좀 줄어들어서 적정한 그 토트넘 입장에선 요 정도면 괜찮겠는데 하는 오퍼가 온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이적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 예.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일단은 이런 모든 부분들은 후반기에 토트넘이 어떻게 또 성적을 내고 또 단주마가 무엇보다
어떤 활약을 펼치냐가 중요한데 네. 개인적으로는 단주마 선수 뭐 바로 주말 프레스턴과의 FA컵 경기 뛰지 않을까 싶어요. 뭐, 일단은, 왜냐면은, 지금 토트넘이 공격진 자체가 너무나도 부족했었기 때문에, 그가 클롭세스키하고 히샬리송이 부상으로 많이 빠졌었잖아요. 예. 예, 거기다 모우라는 아예 없는 선수나 마찬가지였고, 그러면서 이제 손흥민과 케인이 거의 갈리다시피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일단은 손흥민 선수한테 무조건 휴식을 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사실 콘테 감독이 얘기한 바에 따르면 풀럼전에 케인 선수도 원래 몸이 안 좋았다. 네.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쿠루세스키 선수도 지금 경미한 근육 통증이 있다고 해서 단주마가 선발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후반전에 나와서 데뷔전을 칠 가능성이 있고 네. 그 경기는 또 챔피언십 팀을 상대하니까 단주마 입장에서는 또 예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경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단주마가 토트넘 데뷔전 어떻게 치를지 또 어떻게 활약할지도 한준TV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